돌직구쇼의 사건 라인업.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들을 라인업이 되어 있는지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사건 라인업. 참 사건 라인업을 진행하면서 매일매일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구나. 갑질도 끊이지 않고 흉악사건도 끊이지 않는구나. 새삼 느낍니다. 오늘 세 가지 사건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가운데 거부터 좀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라인업. 김양의 충격 실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2달간 김양과 한방을 썼던 20대의 상세한 증언을 오늘 저희가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과연 김양이 구치소 같은 방에서 어떤 행동을 보여왔는지 출력물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초등학생 여아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이 김양. 김양과 구치소에서 2달간 한방을 썼던 20대가 상세히 그때의 상황을, 구치소에 있는 이야기들을 증언했습니다. 첫 번째, 김양이 구치소에 들어올 때 웃으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김양이 방에 처음 올 때 웃으면서 교도관과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왔다. 그래서 함께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던 수감자들이 야, 쟤는 이 상황에 웃음이 나오는 것보다 웅성웅성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오네. 김양은 이 방에서 나보다 더 큰 사건 저지른 사람 없겠지? 라고 자랑하듯 말했다. 언니들이 있는데 이 방에서 내가 제일 큰 사건 저질렀어. 자랑을 하듯 말했다는 겁니다. 입소 다음 날부터 신문 더미에서 자신의 사건만 골라봤다. 수감자들이 누가 살인죄 30년 받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 빽 소리를 치며 내 가슴 후벼파는 소리 하지마! 라고 악을 쓰면서 울었다. 이상하죠? 두 번째는요. 이상한 그림에 관한 증언입니다. 손목이나 발목만 있거나 몸뚱이만 있는 그림을 화장실 바로 앞 책상에 앉아서 그렸다. 굉장히 증언이 구체적입니다.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손목 그림, 발목 그림, 몸뚱이 그림을 김양이 계속 그렸다. 정신 감정을 받고 치료 감호소에서 김양이 돌아와서 힘들었다고 하더라. 정신병 있는 척 하려니까 힘들었겠지. 그 후 사사건건 나는 자폐가 있다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 가면 산장 살인사건이란 책 등 살인사건 추리소설을 주로 읽었고 정신감정을 받고 온 직후에는 김양의 엄마가 넣어준 아스퍼거 증후군 관련 책들을 계속해서 정독했다. 세 번째 증언은요. 법률 용어도 알았다는 겁니다. 항소, 심리 등 법률 용어까지 다 알고 있었다. 성인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말로 눌러버리겠다라는 느낌을 줬다. 전교 40등, 책 한번 훅 훑어보면 40등은 나온다면서 어릴 때 IQ 143이라고 웃으면서 자랑하기까지 했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배민 박사님. 예. 어제 저희가 살해된 초등학교 아이의 어머니의 정말로 애끓는 법정 증언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안타까운 증언이었는데 어머니의 증언을 보고 나서 오늘 김양의 2달간의 구치소 행동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조간신문에 실린 내용이고요. 이거는 같은 구치소에 수감됐던 동료라고 볼 수 있죠. 동료의 증언인 건데 최대한 좀 담담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실 이 김양이랑 박영희 사건을 보면서 세상에 조금 더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최대한 아주 정말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했던 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기사에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기사는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나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라하는 게 정상인데 이 김양이 박양과 공모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날 박양을 만나러 갔는데 시체 들고 어디 갔냐라고 물으니까 홍대를 갔다는 겁니다. 홍대에서 고맙다고 술 한잔 산 데서 기분 좋게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도저히 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니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초등학생을 자기의 집으로 불러서 살인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지금 이 김양 같은 경우는 지금 미성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17살로 정리가 돼 있는데 홍대에 살인을 저지르고 시체를 들고 가서 고맙다고 술을 마셨다. 그럼 고맙다는 의미는 뭡니까? 박양이 사실상 지금 살인을 교사했느냐 아니면 지금 그 내용에 대한 공방들이 뜨겁게 올라 있는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시체 중에서
손가락과 패를 달라 그래갖고선 두 가지를 들고 왔다는 겁니다. 누가요? 김양이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예. 박양을 만나러 홍대로 가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박양과 커뮤니티 관계를 맺었다는 거잖아요. 예. 커뮤니티 관계를 맺으면서 이게 무슨 뭐 살인을 교사했는지 마는지에 대한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이렇게 신체 일부를 훼손해서 갖고 가고서는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알려지기 시작하면 도대체 뭐 어떻게 말을 이어갈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 그 아이의 어머니가 이런 내용을 들었을 텐데 이런 예. 김양이 그러면서 구치소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좀 침울한 상황으로 있다가 변호사를 접견하고 난 뒤에는 정신 이상으로 5년에서 7년 정도를 살면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콧노래를 흥얼거렸다는 겁니다. 감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이걸 본 구치소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경악을 했겠습니까? 이 구치소 한 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흉악범이 들어와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유병원 씨의 딸 유섬나 씨도 같은 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교도소의 한 방 바로 앞에 교도관들이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정말 좀 위험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건데 그 사람들의 증언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아이가 다시 한번 세상에 나와갖고서는 우리 사이로부터 격리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사건들이 재발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